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 청라 사는데 눈이 와서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막히네요. 근데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언덕길 올라오다가 차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가 다. 그래서 그냥 언덕길 밑에다가 대충 차 파킹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3학년에 세계 실버 산업도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가 모교입니다. 제가 대학을 여기 나왔는데, 눈이 와서 학교도 오늘 못 보고 가겠네요. 하고. 네, 제가 맡은 주제는 50 플러스 생애전환 지원 및 일자리 대응입니다. 제가 속한 데가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인데, 서울시 복지정책시 산하고 50부터 65세 사이에 에이징 부모를 대상으로 인생 후반전 지원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는데요. 이 50% 세대가 한 230만 명 돼요. 중요한 정책 타겟입니다. 네. 그래서 방향 크게 두 가지인데 생애 전환 지원하는 거, 인생 후반전, 교육 상담 커뮤니티 같은 거고, 일자리 대응은 뭐 재취업이라든가 창업, 사회 공헌 활동, 사회 참여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50 플러스 세대 가능성을 연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아는 사항이니까요. 네. 제3연령기에 아까 말씀드린 230만 명의 인구 규모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냐면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노인을 합한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나 노인은 이제 복지 정책 타겟으로 저희가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50% 세대에는 여전히 가정경제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그다지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50% 재단을 2016년도 봄에 만들었습니다. 5년 반 됐고요. 근데 50% 세대의 특성은 다 아시는 겁니다. 네, 기존 실버 세대보다 많이 배우시고 경제활동도 잘 하시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했죠. 이분들이 많이 배우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인생 후반전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세대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도와주는 거고요. 이건 주된 일자리라는 게 대학교 졸업해서 첫 직장을, 나의 급여의 상당수를 받고 첫 직장생활 하게 되면 보통 한 20년, 25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16년도 조사할 때는 53세 정도 은퇴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49세까지 내려왔어요. 너무 빨리 은퇴하죠. 근데 은퇴라는 것도 퇴직이 이제 자발적 은퇴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은퇴가 이렇게 빠른데 생애 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주된 일자리에서 노년기 가기 전에 소득이 없는 시기가 많더라.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거리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 개인의 노년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가정경제에 여전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또 돌보는, 주된 일자리 외에 앙코르 커리어 경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앙코르 커리어라는 건 앵콜, 커리어, 내 인생의 경력 전환을 하는데, 그럼 앙코르 커리어를 풀어갈 수 있는 수단,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년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거, 또 창업도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창업도 있겠지만 우리 이 시니어 비즈니스 같은 이런 50% 세대한테 적합한 업종의 소득은 조금 적더라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창업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귀농, 기업, 귀촌에 관련된 지원 제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J턴, U턴, I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귀농, 기업, 귀촌 하는 겁니다. 50% 재단은 이런 일들 해요. 50 플러스 1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실험을 통해서 괜찮으면 확산을 시켜나가요. 근데 그러면 50 플러스 1모델이라는 건 뭐냐? 50 플러스 세대한테 적합한 일자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50 플러스 세대가 살아온
경험, 전문성, 지혜, 기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두루 살릴 수 있는 걸로 1모델로 보고, 그럼 사회에서 봐서는 50% 세대가 일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제3섹터, 사회적으로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냐 맞춰서 저희가 그걸 조사하고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교육 같은 걸 시켜서 준비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앙코르 커리어와 50+ 인재 이런 키워드로 50% 일 활동 생태계 확장의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까지 촘촘한 디딤돌 제공. 뭐 인생 후반전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교육을 받고서 바로 일활동 가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죠?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 AARP, 미국 은퇴자협회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 봤어요. 자, 교육을 해보고,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일자리로 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이 적성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시장성 일자리 도전해보고, 또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이 50% 세대를 고용한다고 했을 때는 또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인턴십. 양쪽 50% 세대 참여자 관점과 기업 입장에 서로 케미 코드를 맞춰봐야 돼요. 양쪽 다 손바닥에 맞춰야 고용이 되는 거지. 한쪽만 반대해도 고용 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활동 이후에 경력 인턴 활동하다가 재취업으로 연결되고, 또는 재취업은 아니었더라도 다시 이 경험을 통해서 창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촘촘한 디딤돌을 통해서 일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50% 세대는 중요하더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 전환 지원 체계를 출구를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50%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일 모델은 첫 번째, 사회공헌 일자리. 서울시는 브랜딩을 보람 느끼다, 보람 일자리라고 합니다. 사회공헌 일자리, 보람 일자리 첫 번째 출구고요. 두 번째, 재취업을 많이들 원해요, 여전히. 그죠? 재취업이 두 번째 출구예요. 재취업은 앞에 또 경력 전환에 전직 지원 교육을 하고, 현장 기반의 전직 지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턴 활동을 하면서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할 기회를 듭니다. 인턴 활동 기간 동안에 약간의 활동비도 드리고요. 그래서 재취업이 두 번째 출구. 세 번째는 창업 창직을 원하는 50% 세대가 80%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관련된 창업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또 합니다. 세 번째 출구가 창업 창직. 마지막으로는 귀농 기업 기촌이 네 번째 출구입니다. 자, 이 밑에 사연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시 후에. 그래서 이런 수단으로 저희가 4가지 출구를 만들어 가는데, 키워드입니다. 앙코르 커리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을 받고, 상담에서 맞춤형 교육을 추천받아서 교육받고, 교육 같이 들어서 비슷한 생각, 출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여기서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고 동료가 생기면 단체 설립을 도전합니다. 단체 설립은 창업도 있고 창직도 있고 제3섹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자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같이 살립니다. 운영 관리 관점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와 저희 재단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양쪽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원이 있고 이런 교육 장소 좋은 데가 있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3섹터의 활동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협력합니다. 그래서 분야도 다양하죠. 이렇게 지역 농촌, 세대융합, 마을, 사회적경제 뭐 이렇게 많습니다. 문화예술 요즘 관심 많죠. 국제협력까지. 네. 근데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앙코르 커리어에서 50% 세대는 보람과 열정을 느끼고, 그리고 약간의 소득을 계속해서 창출하길 바랍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에서 담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는 50% 적합 일자리. 빠르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세상에서 50% 세대가 일자리를 만들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시장 수요를 판단을 하고 50%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는 그죠? 마음에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50% 적합 일자리라고 했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중매를 서요. 좋은 의미 중매를 이렇게 서는데 5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 역할을 하는 거죠. 공급. 과연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교육 상담 통하고 미리 커뮤니티나 활동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원해요. 그런데 기업이 바쁜데 아주 대기업처럼 저런 인사팀이 잘 갖춰진 데가 아니면 좋은 자원을 뽑아서 또 교육하고 뭐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공신력을 확보했어요. 아, 재단 통하면 확률 게임으로는 60% 70%는 자원들 괜찮다. 100을 뽑으면 60명 70명은 고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인터넷 활동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윈윈 파트너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 물론 바뀔 게 많죠. 예, 50%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50% 세대들이 20대, 30대 직장 생활 하면서 20, 30년 직장 생활 하면서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기업도 바뀌었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로 해야죠. 어느 일방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적합한 일자리라 표현합니다. 50세대가 만족하면서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 오래 할 수 있는 일. 이거 키워드예요. 사업명 보면 어떤 일 하는지 기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그냥. 그죠? 책놀이 지료사, 독서실 관리사,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뭐 건설 쪽, 반려견, 펫, 세러피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50% 세대가 20대 다음으로 유튜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30대, 40대보다 시간의 여유가 있고 이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면 보람과 일을 동시에 느끼는 4개의 출구 중에 첫 번째 출구가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얘기했고 서울시는 보람이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보람 일자리 사업은 6개 영역 26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50부터 67세 서울 시민이고 한 달로 따지면 약 60시간 정도를 일해요. 60시간은 한 달에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일하고 하루에 6시간, 8시간 일합니다. N잡너라는 표현 아시죠? N잡너. 그래서 한 3, 4개 일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불암일자를 통해서 약간의 소득을 창출하고 자기의 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서로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0% 세대들도 4대 보험을 다른데 또 다른 루트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희한테 받지 않고 저희도 4대 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타협점이 60시간이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 접근하고 있고요. 보람 일자리 뭐 이렇게 아이템들입니다. 사회 서비스, 마을, 세대통합, 당사자, 문화안전 이게 카테고리고요. 자, 사업명들은 네, 장애인, 뭐 이렇게 어르신, 네,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사는 거, 네, 최근에는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 다문화 이런 쪽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도 중요하죠.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이 세대 통합 관련된 사회공헌 일자리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단을 했는데 야외 활동이라든가 심지어는 아이들 식사를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거 하는데요.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당사자라고 하는 건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용자는 50부터 65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연령적인 갭을 극복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당사자분들이 상담 영역 가지신 분, 교육과 커뮤니티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이 보람 일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는 이분들은 동년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성적으로 그 입장에서 기획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하고 가슴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우리 30대, 40대 우리 후배들이 50% 당사자 일할 때요.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나이가 안 돼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또 문화, 안전, 예술 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창의적인 노년기 준비에 중요한 소스입니다. 서울시에는 캠퍼스와 센터가 있어요. 캠퍼스는 권역별로 있는 거, 서울시가 지경. 센터는 캠퍼스 없는 지역의 구에서 서울시와 구가 예산을 매칭해서 구마다 하나씩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보람일자리를 아이템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6개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첫 번째 출구가 보람일자리고, 두 번째 출구는 경력 전환 이후의 재취업입니다. 그러면 경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들이 의무화됐죠. 네. 그래서 1000인 이상 기업들은 퇴직 전 3년, 그러니까 퇴직 후 6개월 이 사이에 전직 지원 교육을 이제 제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하는 기업이 19.8% 나오더라고요. 100을 다 제공해야 되는데 5개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근데 늘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까 이걸 민간 전직 지원 서비스 업체는 교육 비즈니스 접근하고, 저희는 공공성을 담보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1000인 미만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찾아간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굿잡. 이제 5060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굿잡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이 굿잡 5060은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요. 약 5년간 5억을 현대자동차가 돈을 기부했고, 대신 조건을 붙였어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50% 세대를 잘 준비시켜서 사회적 경제 쪽에, 기업 쪽에 일할 수 있게 니네가 한번 잘 해봐.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교육시켜서 여기 취업률을 50%라는 KPI 목표를 가져갔는데 현재 한 70% 가까운 고용 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도 잘 뽑아야 되고, 뽑은 다음에 마인드와 애티튜드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턴 활동할 동안에도 사연이 많고, 인턴하고 고용되고 나서 사연이 많아요. 예상된 시나리오죠. 기업을 갔는데 우리 보고, 저희가 이제 줌에 섰으니까 얼마나 혼나겠어요. 니네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기업에서 나를 소개시켜줬냐, 이런 게 있고, 기업에서는 세상에 우리가 일할 사람 보내달라겠죠. 어떻게 자꾸 나토, 노액션 토킹 어원니 잔소리 하신 분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고망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간에 끊임없이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달래고 서로 역지사지 워크숍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필요해요. 다. 사람 사는 데라서. 이걸 잘해야지 확률이 올라가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상당히 품이 들고 힘들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굿잡 5060을 하게 된 프로세스가 이런 겁니다. 이제 선발해서 경쟁률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역량, 뭐 경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역량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 전문성이 있어도 이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기업이 필요한 성과를 내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성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이 고용할 때는 원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시켜드려요. 네. 물론 역량을 개발하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후속 지원,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취업 지원하고 뭐 이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주제 분들끼리 활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같은 거 지원해주고요. 커뮤니티는 공간, 모일 장소 제공, 또 만나면 뭐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활동비도 지원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굿잡 5060이 성과입니다. 이건 저희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5년 마무리를 거의 해가고 있어서요. 또 현대자동차를 잘 꼬셔서 또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좋고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네. 파트너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돈으로 후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신력을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해주는 건 저희가 일할 때 많은 동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지혜를 채용해라. 50+ 인턴십. 서울형 인턴십인데요. 자, 인턴이라는 표현이 뭐 펠로우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인턴십이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어서 인턴십 씁니다. 근데 저 인턴은 경력 인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력 인턴. 그래서 이 경력 인턴들 50세대가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원,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바이 50+, 푸어 50+, 50% 세대에 의해서 50%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고, 시니어 비즈니스가 인턴십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인턴십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풀타임 9 to 6 일하고, 파트타임은 뭐 하루엔 반 정도 일하고, 이걸 50세대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급여도 좀 다르겠죠? 이거 뭐 좀 적어요, 이거는. 이거는 200에서 300 사이 정도를 받습니다. 분야도 뭐 풀타임은 주로 요즘 서울시는 뉴딜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기후, 환경,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하고, 스마트 시티 이런 쪽, 그다음 공유 경제. 기업에서도 중소기업도 쭉 있는데 기업들마다 인사, 뭐 재무, 뭐 전략, 경영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다 필요하잖아요. 그쪽 분야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50세대가 있으면 한 기업에 속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만 가지고 여러 회사에 그 분야로 기여하는 거예요. 공유 경제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파트타임은 시간을 50세대가 파트타임을 의외로 많이 선호합니다. 이유는 4시간을 좀 쓰고 싶고 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덜하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기간별로 이렇게 보통 한 4개월 정도 이상을 하는데요. 연간 사업입니다. 분야도 이렇게 다양해요. 사회적 경제, 환경, 문화, 지역사회에서 요즘 뭐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 반장들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의 그린 뉴딜. 네, 이렇습니다. 자, 이 경력 전환 및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앞단에 전직 지원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앞에 앙코르 커리어를 강조해요. 이게 교육으로 출발하지만 교육과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이후에 현장 기반한 인턴십 활동 제공을 하고, 네, 그래서 출구가 있어야 된다. 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체계락에서요, 휴먼 라이브러리, 그 분야에서 먼저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는 많이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옵션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 많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앙코르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장점인데,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뭐 이런 주제들을 다뤄요. 사회공헌, 커리어 전환, 재취업, 창업 창직, 그리고 뭐 또 똑같이 상담, 교육, 일활동 연계하고 사후관리 쭉 해서 가고요. 이렇게 뭐 그동안은 공공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공공 위주로 많이 했고, 최근 2년 동안은 온라인 교육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전직지원 교육도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줌이나 웹엑스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하고도 하는데, 기업들하고 할 때는 기업들은 좀 현장 경험하기를 바래요.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숙제인데 많이 지금 시행착오권에서 하고 있는 게 귀농기초 기원입니다. 귀농기업 기촌을 하는데 이 파트너를 구해서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멀긴 하지만 경기 강원님도 가까운데, 경기 강원보다 우선은 이 파트너십이 구축된 데가 전북이라서 전북의 여러 기관과 이 귀농기업 기촌도 하고 있고, 뭐 제3섹터 사회적 경제 영역은 많이 해왔습니다. 다행히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직군별로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육 종사자, 군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4가지 출구 중에서 주로 사회공헌 쪽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건 이제 연금 같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찾는 거는 사회참여 공헌 쪽인 거예요. 그래서 직군별로 맞춤형을 저희가 기획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같은 네, 그렇게 수치가 높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 생애전환지원본부가 있고 일자리 사업본부, 그다음 경영기획, 정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창업가 중에서 할 때는 중장년 창업가가요 75%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서울시의 2019년도에 신규 사업체를 봤더니 40대, 60대가 전 사업체 비율의 77.5%예요. 50세대가 창업 창직 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창업 교육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올라갔고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를.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동기를 봤는데, 창업 경험 없다가 이렇게 많죠. 그런데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가장 높은 건 돈이 컸고요. 돈.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좀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사업화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흥미와 적성, 이런 순서고 동기를 2순위까지 잡아봤습니다. 근데 창업할 때까지 준비 기간을 봤더니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창업의 아이템을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의 유사성이 79%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되는 통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즈 원치를 분석해 봤더니 수입도 중요하고 그 수입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살리고 싶다는 동기가 컸습니다. 근데 창업하고 나서 만족도는 높지가 않았어요. 걱정할 거리가 이런 거겠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소득이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창업을 성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저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 멘토링, 상담, 교육을 하고, 근데 이렇게 적은 사람이 이 창업 멘토링을 받는 거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하고 내년도에는 창업 창기 특화 캠퍼스를 강남역 옆에 국제원 사거리에 만듭니다. 그 이유는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창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했어요. 뭐 법인체 만드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수익성을 창출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엑셀러레이팅 하나는, 또 하나는 뭐 벤처 캐피탈이라도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구조는 우리가 안 돼서 그건 파트너십 풀어가야 된다 판단했고, 그걸 하기 위한 캠퍼스와 전담 부서를 내년에 만듭니다. 만들고 뭐 창업 경진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러니까 아까 재취업했던 것처럼 똑같이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창업 쪽 판을 깔아주고 투자자와 이 50% 창업가들 사이에 서로 매칭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중장년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 지원제도는 다양한데 주로 청년 쪽에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점점 창업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엊그제 퓨처 컨퍼런스 인천을 갔어요. 이번 인천에서 했던 거고 계속 부산 쭉쭉 제주 돌아가면서 하는데, 창업이 요즘 주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디지털 세상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창업 관련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수분들도 산학연 요즘 많죠. 그러니까 실행적인 기반의 성과를 낼 산학협력단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30분 정도 참여해서 하는데 글로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글로벌에서 오고 사업의 아이템도 글로벌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아쉬웠던 게 청년에 좀 집중돼 있었고, 저는 이제 50% 세대에 관심 많다 보니까 가서 이제 그런 보이스를 내주는 거죠. 50세대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중장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봤더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 현황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9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프로그램이 그중 반 정도 돼요. 뭐 나머지 시설 공간 보육, 멘토링 컨설팅 같은 게 있었고, 자, 타깃을 보게 되면 일반 시민, 뭐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근데 구분한 게 있어요.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여성, 여성도 3개 정도 됐는데 지금 중장년은 2개밖에 없었어요. 네, 이건 늘려가야 되는데 이건 누군가 숙제죠. 같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부서별로도 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많은 비중,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봐서는 중앙정부가 반, 그 다음에 경기, 서울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50% 창업 창직을 지난 5년 동안 해왔는데 가장 아쉬운 건 예산이에요. 예산, 돈. 저희가 공공이 근데 이 창업 자금을 대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뭐 돈을 줬을 때 그 돈을 잘 쓰였는지 뭐 나중에 이 KPI를 저희가 할 때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로 앞단 역할만 하고 뒷단은 결국에는 이제 파트너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50% 세대한테 4가지 출구 중에 창업 창직에 대한 니즈가 많지만 창업 창직을 독려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에 저희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창직을 원하면 창업 창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아이템 없는 분도 많은데 창업 창직 하시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아이템을 갈아타거나 그 아이템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을 합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멘토단을 붙여서 뭐 1대1 멘토도 있고 개별 멘토, 그룹 멘토링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해서 서로 참여자 간에 서로 궁금한 질문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니까 눈높이가 그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육을 저희가 살아있는 멘토링, 살아있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대 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장년인재 서포터즈라고 해서 예전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했었는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이템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죠. 그럼 50% 세대를 매칭시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근데 세대 융합 창업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저희는 이제 영업을 저희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50세대를 창업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공모전 같은 거를 하게 합니다. 그럼 공모전 잘 못 쓰시는 계세요. 그럼 저희가 뭐 하면 옆에서 같이 제안서도 만들기도 하고 제안서를 쓸 수 있게끔 또 멘토단을 붙여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위한 계획서까지 쓰는 것까지 하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잖아요. 서류심사는 통과가 돼요. 근데 면접심사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면접심사. 이게 심사위원들 눈높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50% 세대 시니어가 많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시니어 세대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고 돈을 쓰게 되면 나중에 끝날 때 돈이 잘 썼는지 행정적인 게 있어요. 서류 받잖아요. 그럴 때 50세대가 좀 취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KPI가 창업을 하라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체가 주식회사건 제3섹터건 하다못해 비영리 법인이건 만들면 그걸 만드는 거 조건으로 돈을 준 건데 그걸 일정한 시기가 됐는데 안 만드셨어요. 선생님 만드셔야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돈은 받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당황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게 절실하지 않은 분도 일부 계세요. 어떤 분 절실한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에 비해서 50세대가 상대적으로 절실한 게 덜하더라. 그게 하나가 이제 정성적으로 좀 심사위원들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알았어. 돈 다 돌려줄게. 돌려주세요. 정말. 그럼 돌려주면은 받는 측은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받아서 잘하기를 바라죠. 솔직히. 근데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시니어 50% 세대들이 창업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시행착오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50세대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게 가장 걱정돼요. 그래서 선생님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시죠 해서 계속 시작을 하지 말든가 시작했으면 한번 가보시죠 하고서 옆에 제가 넛질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같이 술도 먹고 막 그랬어요. 네.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가 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창업 창직은 재취업은 이게
치고 빠지는 게 쉽지만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고 들어간 순간 이게 훨씬 더 심각하고 내가 준비를 많이 돈 부분도 있고요. 네. 저희가 중장년 창업 지원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창업 관련된 지원제도들이 있죠. 지원제도들이 있고 저희가 주목하는 모델은 이제 미국의 AARP 같은 모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공공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이런 판을 잘 깔아요. 그죠? 중앙 집권적으로 잘해요. 근데 아쉬운 건 이런 건 사실 공공이 하는 거라기보다도 민간이나 제3섹터가 해내야 되는데 한국의 특수성이 좀 있어서 우선 공공이 이렇게 한 다음에 좀 판이 깔리면 적당한 타이밍에 공공은 빠지고 제3섹터 민간이 할 수 있게끔 기회와 예산과 이런 거 정책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근데 제3섹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ARP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익원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DB가 3천만 명에 대한 DB를 통해서 하는 게 크고 그 다음에 회원비도 한 1인당 2만 원씩 매년 받는 부분이 그 수익도 크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즈니스도 크죠. 심지어는 잡지 같은 것만 해도 시니어와 50% 세대 나눠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잡지도 판매량도 상당하고 항공, 보험, 자동차, 여행 이런 쪽에 다 양쪽으로 수요와 공급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니까 크죠. 그렇고 저희 재단이 50% ARP를 지금 벤치마킹 많이 하고 싶은데 공공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DB를 마음대로 못 쓰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DB라는 거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분한테 경제적인 혜택이건 베니핏이 있으면 베니핏을 받겠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으면 이건 된다고 보는 건데 공공은 그걸 훨씬 보수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률 게임이긴 한데 이제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ARP처럼 한국의 공공영역들이 못하는 거 있는데 건전하게 건강하게 쓰면 저게 아주 50% 세대한테도 혜택이 많을 수 있는 모델이 미국의 AARP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창업의 지원 유형 사례입니다. 그래서 50% 당사자가 주도해 50% 이니셔티브가 저희는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우리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다. 그리고 넛질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50% 세대가 주인공이라는 거다. 조금 더 인내심과 포용력 가지고 훨씬 경험 많이 한 선배님들 세대들이 시행착오 겪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창업 같은 경우도 창업을 저는 다 지원해 주는 걸 반대합니다. 1대1 매칭을 하든 내 호주머니에서 그게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들어가야지 대안은 준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무료 교육하고 내가 5만 원 낸 교육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창업이 무겁죠. 창업이 어렵고. 그래서 창업을 경력 전환, 재취업처럼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업도 예비 창업도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사무실이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원, 3, 4만 원이면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들어와서 좀 빨리 나가기를 바라죠. 선배님 자리 비워주셔서 다른 후배들 들어오시죠. 그리고 여기 터줏대감처럼 있지 마시고 나가서 빨리 자리 잡고 하세요. 하는데 이게 창업 창직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인큐베이팅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자원 연계. 참여자 한 캠퍼스당 한 30명 정도의 입주자가 있어요. 기업 단체 앞에서. 그런데 들어올 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업 하고 싶으세요? 그 사업을 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 쓰잖아요. 업종 간에 겹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합니다. 서로 시너지 내게끔. 오신 분들끼리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50% 창업의 모델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저희가 3기까지 했습니다. 3기까지 했는데 10팀을 뽑는데 첫 해는 670명 신청했어요. 10명 뽑는데.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선수들까지 왔어요. 방송계의 유명한 아나운서도. 저는 그 아나운서를 제가 아는데 저한테 컴플레인이 저는 담당자가 앉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담당이 아니고 홍보역량팀 담당이야.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했는데 그만큼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3기였었고 올해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올해도 110명이 신청해서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좀 약간은 준비되신 분들, 소득은 이미 창출하고 있는데 소득을 좀 더 많이 내고 싶은 분, 하나는 이미 뭐 유튜브 채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족한 부분들 좀 긁어줄 수 있는 거죠. 마케팅 관점에서. 썸네일을 좀 바꾸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10명에서 한 8명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주제도 다양합니다. 유튜버가. 뭐 차박부터 해서 요리, 뭐 스포츠, 뭐 문화예술 다양하고요. 요즘 뭐 공동체 주교 이런 주제까지 있습니다. 50% 창업 모델 발굴 소개. 저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꿈은 크게, 리스크는 작게, 세상에 없던 창업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은퇴를 하실 때 창업 자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인테리어 한번 바꾸면 뭐 2, 3억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뭐가 있을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여기서 빠졌는데 LH공사라고, LH공사가 저희한테 첫 해는 6억을 줬고 둘째에는 8억을 줬고 지금 3차년도 약 9억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역시 조건이 있겠죠. LH공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창업을 좀 독려해달라. 그리고 꼭 50% 세대가 아니어도 된다. 50% 세대와 청년 창업가를 매칭해도 되고 대신 서울 사업이 아니라 전국구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 팀당 2천만 원 정도 창업 자금 지원해주고요.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좋은 의미로 괴롭힙니다. 계속 가서 가려운데 그리고 그래야 성공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분야의 창업이 많죠. 우리 요즘 방송에 요즘 예능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그 주제 같은 것들을 다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사자 활동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체를 설립하기 전에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플러스는 첫 해 교육을 같이 들으신 분들이 마음이 좀 맞는 동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해요. 뭐 한 3개월간 50만 원. 2차 년도에서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번 하나 프로젝트 해봐. 그래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한 100에서 150만 지원해줘요. 한 2차 년도까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단체를 좀 설립하면 어때? 하면서 또 합니다. 단체 설립하면 단체도 단체 새싹 지원이라고 해서 단체를 설립할 때 필요한 돈이 있고 지원 제도가 있고, 단체 성장이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좀 뭔가 하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데 있어요. 단체 성장이 있고, 네. 공익활동은 50%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단체 새싹, 단체 성장 지원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분야를 4개를 나눴어요. 일과, 사회공헌, 학습연구,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다채롭게 가져가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사무실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캠퍼스별로 있는데 캠퍼스별로 좀 어젠다가 있습니다. 교육, 일자리, 공유사무실 어젠다가 있어요. 공통적인 소재는 김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50세대들이 사회적 경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반짝거리 제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참여적 관점에서 그러면 반짝거리 제공하자,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중부 캠퍼스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IT, 미디어, 사회서비스, 돌봄,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 불광역의 서부 캠퍼스, 가장 먼저 생긴 불광역, 거기는 관광, 여행, 세대소통, 주거 이런 쪽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중부 캠퍼스가 2번째 생겼고요. 3번째 생긴 구로구 천왕역의 남부 캠퍼스는 그게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명역가 붙어 있는데 광명시하고 거기는 다문화, 뭐 대학연계, 도시농업 뭐 이런 쪽이 더 막 풀어가고 있고, 4번째 생긴 작년 가을에 생긴 4번째 생긴 북부 캠퍼스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데 그 지역은 또 문화예술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 생기는 동남부 캠퍼스는 동남부 캠퍼스라는 표현 대신 창업 창직 특화 캠퍼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예정입니다. 창업 창직을 좀 제대로 해보자. 네, 그래서 국기현 사거리에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캠퍼스는 내후년 예정인데 광진구 자양동에 또 생길 겁니다. 거기도 역시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계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사무실은 예비 창업자 내지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이고,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 분을 뽑고
입주하신 분들끼리 서로 선의 경쟁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자리 잡아서 빨리 나가주면 저희는 더 고맙고 후배들에서 눈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렇고 이제 창업 창직의 실험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실험을 넘어서서 조금 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에서 창업 창직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제가 일하면서 만든 시니어 비즈니스의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하고 있는 원케어라고 휴머니타드 접근하는 데인데 아마 언론에 치면 나올 거예요. 아직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케어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브릿지라고 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기획하고 연결시켜주는 교육과 인턴십 그러니까 인턴십의 활동자 발굴 그 다음에 인턴십 이후에 고용 연계하고 이걸 컨설팅 교육을 하는 기업이 시니어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초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누구냐면 한 3년 전에 교육 들어오신 분들, 커뮤니티 케어 이런 거 교육 들어왔던 분들끼리 뭐 남아서 술 마시는 분 몇 분 계신 거예요. 꼈어요. 술 마셔보니까 창업하고 싶어 하는 거야. 창업하신 분끼리 모으는 거죠. 모으면 커뮤니티 활동하고 법인을 만들고 근데 법인을 만드는 건 이제 시작한 거고 중요한 건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은 저희는 재단은 아까 얘기한 새싹 지원 사업 이런 거 해봤자 100만 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외부에 공모 사업을 하게끔 합니다. 뭐 창업진흥원이라든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가 외부에 지원하게끔 정보를 드리고 제안서 쓰고 막 해서 근데 그것도 그렇게 돈 받아도 1년짜리 지원 돈이거든요. 1년, 2년 지나면 또 운영자금 다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원케어라는 회사도 이번에 서울시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공모했어요. 여기 비지팅 엔데스 코리아가 됐죠, 결국. 비지팅 엔데스 코리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근데 원케어도 됐어요. 장렬하게 떨어졌겠죠. 경험이 부족하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 단위로는 지금 동작구나 여러 가지 그 지자체 지원 사업에 좀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니어 비즈니스에도 창업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 50% 세대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잘 할 수밖에 없고 잘 해내야 될 영역이라 봅니다. 20대, 30대보다 50, 60대가 훨씬 더 창업에 대한 동기가 다르죠. 나의 지금 비즈니스고 나의 미래 비즈니스고 부모님 관련된 거고 하다 보니까 훨씬 그 눈높이가 가깝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공유사무실 했고 점포보건육공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 재단이 같이 했어요. 돈은 얘네가 주고 사업의 기획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다 하지 않고 역시 똘똘한 그 창업기관, 언더독스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해서 과정관리를 합니다. 역시 한 개 기관당 2천만 원 지원해 주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한 2년 동안을 집요하게 계속 같이 하거든요. 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같이 해외 그 아이템으로 출장도 가고 뭐 훨씬 그러면 그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쪽에서도 50세대 창업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창업 프로젝트 이건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공유경제였는데요. 서비스업이 이를테면 식당이라든가 카페에 주로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 외에 손님이 없는 시간을 그러면 공유 사무실 필요한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해라.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근데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에서는 제가 예전에 부산시 컨설팅 할 때는 이게 뭐 워싱턴 DC에 가면 AFC라고 있습니다.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 에이지 프렌들리 네이버후드 이런 데가 있는데 가면 백악관 뒤에 보면 뒤통서클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고령치나 상점이 있어요. 고령치나 상점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고령치나 상점 마크를 받아야지 손님 관점에서 저 마크 있네. 우리 유니버스 디자인 마크처럼 신뢰가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돈 지원 안 해줘요. 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 매칭. 절대로 100% 지원 안 해줍니다. 매칭.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저희도 이제 봤는데 한국에서 저희도 이제 이걸 해보고 싶어 했는데 아직 조금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풀어가기 너무 어려워서 네, 아직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유경제, 공유 플랫폼인데 네. 유튜버 스쿨은 너무너무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이 아이템 중에 요즘 뜨는 게 인테리어, 그 다음 집수리, 여기 참여하셨던 분이 여기 성함이 안 나. 스타가 돼가지고요. 요즘은 저희 전화도 안 받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화장실에 이제 이런 변기가 넘쳐 이러면 우리가 담당 못 하잖아요. 이분이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데 왜 인기가 많나 저도 동영상 봤더니 전화가 오면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놓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이쁜 말이 안 나와요. 끊임없이 반 욕, 반 생활 용어 쓰는데 그게 너무 친근감이 들고 와서 친절하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핵심에 도움되는 것들 정보를 주니까. 그리고 뭐 집수리 하게 되면 우리가 업체를 소개받아 시원하게 해결하면 끝나면 좋지만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속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확률, 문제 해결하는 확률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났고,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났는데, 이분을 저희가 유튜버로 콘텐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유튜브 운영한 스킬을 업 시킨 거예요.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이나 문화예술, 요리, 스포츠, 요가, 차박, 자동차 꾸미는 거, 인테리어 이런 주제들을 50% 세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는 저희가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나갔는데 조선 에듀에 50 플러스 60 플러스 세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잖아요. 손주 육아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거의 이제 합니다. 저희가 엔잡러라고 하는데요. 엔잡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이 임태규 선생님은 외국계 회사에서 인사팀장을 하다가 40대 후반에 일찍 은퇴하셨어요. 회사에서 악역을 맡아서 사람 자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 역할을 하고 나중에 결국 본인도 그게 싫어서 그만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이 남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와 창업 관련된 뭐 인사도 심지어 심사도 가고 면접 같은 거 그러면 좋아하는 건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목공. 직업이 7개인가 돼요, 이분이. 저도 제가 집을 졌는데, 저희 집에 쌓인물들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쌓인물 다 목공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목공이 좀 더 트렌디하고 인간미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철제나 무슨 크리스탈 유리보다. 했는데 이분한테 다 했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뭐, 하나 맡기면 20만원, 30만원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저희가 창직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많이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잘하는 건 계속 또 살려야 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를 발견해서 취미 여가로 키우면서 그 진지한 여가라고 하죠. 진지한 여가 쪽을 키워오는 거예요. 진지한 여가가 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제 창업 생태계 방향은 창업 창직 특화 캠퍼스 중에서 현재까지는 기존 캠퍼스에서 예비 단계와 초기 단계였던 거를 앞으로는 교육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팅의 그 분야의 전문 분야도 있어요. 뭐 소부장이면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전문가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인큐베이팅, 멘토링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는 다르죠. 네, 이거 역시 확률 게임이지만 엑셀러레이터가 붙고 또 벤처 캐피탈을 끌어들이는 그분들이 끌어들여요. 또 여기서 보면 저도 잘 그쪽 분야 몰라서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데 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요. 대단하죠. 세상에 이렇게 넓고 대단한 분이 많구나. 그래서 중장년들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저희 이제 50% 재단이 좀 민들레 호시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내년에 본격적으로 창업 창직 캠퍼스를 이제 만들고 오늘 4가지 출구를 말씀드렸습니다. 50% 세대는 50대 65세지만 저희 재단은 이제 40대와 60대 촌스럽게 나이게 만드니까 이제 40대와 60대 후반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업은 서울 시민 대상이지만 실제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전국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에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항들은 50플러스.5R.KR 홈페이지 가서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요즘 정보 공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교육이나 일자리 관련된 것도 혹시 제안하거나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상시적으로 제안받는 창구가 또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 대학교의 특성상 교육 참여자분들 상당수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일에서 새로운 도파구 찾으려고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50% 재단의 사업들이 하시는데 네트워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